US 뉴스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서연 바로 다음에 네. 세종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레벨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개념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까요? 저는 궁금했던 게 우리 흔히 약간 이게 너무 세속적이긴 하지만 서영고, 서성한, 준경예시, 건동홍숙 막 이렇게 네. 국승재단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입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순서를 이미 매겨놨잖아요. 네. 이게 과연 왜 이런 기준이 생겼는지 진짜 이게 타당한지 혹시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지가 맞아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거는 정량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무조건 뭐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어불성설이지만 네네. 이제 정시 예전부터 이제 수능 정시는 이제 정량적 평가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합격자들의 어떤 표점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레벨화 시켜서 만들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약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좀 국내외 네. 약간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언론사들 포함해서 대학 평가 순위를 발표하면서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것들에도 좀 균열이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발전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원서의 이 기준들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맞아요.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찾아봤잖아요. 맞아요. 기업 가치가 있는 것처럼 대학도 가치가 있고 네네. 어떤 이왕 우리가 인생을 걸어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뭔가 발전하고 내가 가서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유 소장님 이런 대학 평가에 있어서 되게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데가 중앙일보 대학 평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네네. 근데 보통 얘들이 이제 연말 11월 이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위권까지 이렇게 이제 대학 평가 물론 세부 요소들을 종합한 겁니다. 각각의 네네. 요소에서 이제 순위는 다룰 수 있는데 여기 보면서 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여기서는 뭐 이화여대가 생각보단 그래도 좀 올라와 있구나. 아주대가 들어와 있구나. 네네. 네. 뭐 에리카는 그렇다고 해도 세종대가 사실 저는 네. 이 중앙일보에서 눈에 띄었다기보다는 사실 소장님이 주신 그 한국경제와 올해 최신. 맞물려서 네네네. 그걸 보고 여기서 보니까 세종대가 여기도 있네. 이게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것도 매년 좀 바뀌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카이, 서성한, 성한서 얘기하지만 확실히 성균관대는 여러 가지 어떤 재단이라든지 그런 투자라든지 네네. 이런 측면도 그렇고 저도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서성한 라인에서 성균관대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심지어 이공계열은 수원 캠퍼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학들의 여러 가지 그 대학 기관들의 평가에서도 성균관대의 어떤 우수성이나 선호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평가에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대에 대한 선호 현상이 사실 조금 예전 같지 네. 않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화여대는 여러 대학 평가기관에서 아직까지 네.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쭉 봤을 때 아까 세종대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는 17을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 지금 본 거에서 여기서 세종대는 어때요, 소장님? 지금?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세종대. 네. 한국경제에서는 세종대가 8위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라고 했는데 US 뉴스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서연 바로 다음에 네. 세종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소장님한테 이거 세종대 왜 이럴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세종대가 왜 이렇게 평가가 높은지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렇고요. 영국 QS에서도 2025년 보면 네. 세종대가 우리 그 이공계 애들 많이 하니까 유니스트, 디지스트, G스트랑 같은 그룹에 묶여서요. 네. 중앙대랑 이화여대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이 평가 기관들마다 우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학마다 뭐 학업 역량이니 진로 역량이니 뭐 공동체 역량이 평가 요소 비중이 다르잖아요. 평가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평가만 보고 저 대학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보신 대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곳은 뭘 제일 중점적으로 보냐면
연구 평판, 논문 인용수 비율 이런 것들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연구 역량이 뛰어나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순위에서는 어쨌든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가 높게 잡혀 있는데 세상에 세종대가 238, 저 3위에요. 네. 국내 3위에요. 전 세계 238이야. 깜짝 놀랐어요, 세종대.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대 자체가 이제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좀 우수한 교수들을 데리고 오고 아무래도 학교 사이즈가 좀 큰 대학은 아니잖아요. 건국대 네. 위에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연구 역량에 집중하고 인프라를 갖추고 질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로부터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저도 이걸 딱 보자마자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입시와 관련되니까 이거 언제 정도 입결이 반영이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우리 대학들도 이러한 평가,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혁신, 뭐 지속 가능성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여러 이제 항목들에서 세종대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네. 과연 입결은 오를 것인가? 저는 맞아요. 좀 근데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봤을 때 교과나 학종 물론 모집 인원이 뭐 적고 이런 변수도 있겠지만 세종대가 이제 인서울에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특히 여학생들의 선호도도 좀 높은 것 같고 군 관련 계약학과들도 있고 약간 이런 어떤 다변화라는 것들이 보이면서 과거에 뭐 이제 호텔 경영이라든지 몇몇 좀 시그니처 학과들에서 국한되지 않고 되게 확장되고 있다. 되게 열심히 뛰는 학교다라는 점은 좀 보입니다. 그럼 요거 보시는 초등 부모님들은 당장 1, 2년 만에 바뀌진 않을 테니 조금 관심을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눈에 네네. 띄는 거는 가톨릭대와 영남대였습니다. US 뉴스에서도 영남대하고 가톨릭대가 그래도 그렇네, 상위권에 진입이 돼 있어서 네. 영남대는 혹시 의대를 끼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저는 의대 면접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어떠신가요?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물론 이게 순위로 보면은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경북대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4등급대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메디컬 쪽 빼고요. 네. 이제 4등급대 친구들 중에 영남대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라든지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대구 쪽에 이제 경산이라는 지역에 부지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가 부지가 넓다는 거는 뭔가 건물이라든지 또는 교내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협소한 어떤 도심 지역에 있는 대학들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저도 그 대구 경북 쪽 친구들 상담을 할 때 만약에 경북대를 가장 선호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친구들한테 굳이 무리해서 수도권 경기도에 약간 좀 네임밸류가 낮은 데보다 영남대를 한번 주목해봐라. 그래서 이제 매년 몇 명씩은 거기 지원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네. 소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요번에 이제 한국경제에서 특이하게 대학만 평가한 게 아니라 대학 법인 평가를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자, 1위 연세대, 오케이. 2위 성대까지 이해되잖아요. 네네.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빅5 메이저 의대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대가 3위입니다. 그렇죠. 재단 건전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많다는 거야. 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뭐 이화여대나 고려대 원래 탄탄한 재단이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순천향대 한림대. 6위, 한림대 7위, 인제대 9위. 우리가 이제 삼룡의라고 불리는 세 개가 지금 탑10 재단에 들어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런 곳에 의대를 가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방 사립대를 가야 한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립대 재단의 부실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최소한 저는 의대 재단을 보유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재단 전입금이나 수입 측면에서 분명히 이걸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높기 때문에 이 재단 평가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왕이면 의대를 갖고 있는 재단 쪽 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메디컬 관련 그렇죠. 보건학과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 간호를 네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학생들한테 조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대학의 진입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하고 나서의 어떤 취업의 가능성,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의대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학과들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할 수 있으니 이 학교는 어때? 라고 좀 추천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자체가 튼튼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요즘에 진짜 부실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은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희도 사실 이제 입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 이제 수도권 선호 현상이 높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대학 알림이 공시 자료를 봤을 때 재단이 대단히 부실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수도권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나왔지만 요번에 평가에서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의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네. 경북대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부산대,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 충남대 이런 순인데 네, 다만 조금 맞아요.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세부 평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거국 종합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막상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호도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거는 좀 너무 아쉬운 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지역의 인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립대보다 지거국의 이점을 조금 이제 분위기를 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빠르게 인식 전환이 될 수 있고 네. 기업들도 이제 뭐 부서 연구소나 이런 것들 프로젝트들을 국립대학 위주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지원에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염두에 두시면 또 요번 또 정부에서 뭐 어쨌든 지거국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또 했으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더 낮을 때 지원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학 평가들이 최근에 보면은 연구 역량, 뭐 논문 횟수, 인용 횟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이공계 중심의 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서강대나 한국외대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저는 소장님께서 서성한으로 얘기 안 하시고 성한서라고 얘기를 하실 때 딱 주목을 했는데 맞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서강대나 아무래도 이런 데가 이제 이공계가 좀 약한 학교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팩트이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단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도 네.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중심의 대학이나 또는 문과 학과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과랑 융복합적인 연구들을 하려는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대학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나 역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은 조금 이제 역량이 있는 학교들에서 계약 학과들을 또 개설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나오는 뭐 2025 이제 중앙일보 대학 평가도 나올 거고 하지만 올해 정시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레벨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 우리 맞아요. 어머님 부모님 세대의 흔히 상위권 대학교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했고 예전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학교들이 또 많이 또 부각되죠. 올라가서 네네. 아이들의 선호도가 오르는 경우를 볼 때 그런 점들을 보고 한번 접근하시면 대단히 이런 평가 자료들을 접근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폴론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슈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안목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로 한번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학 평가 기관들의 순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좀 인식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이런 좀 흥미롭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함께 좀 제시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미였습니다.